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교재 414페이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이성 취급서 기준하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성 취급서가 뭐냐 그러면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파이프라든지 관을 이용해서 위험물을 어떤 보내는 거, 그게 바로 이성 취급서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도록 합니다. 뭐 그러다가 보니까 설치 장소에 대한 제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무데나 파이프 관 묶고 가기 곤란한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뭐 기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긴급 차단을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긴급 차단 어떤 여기 밸브와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뭐 나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먼저 한번 봅니다. 먼저 보시면요, 뭐 타이틀을 붙이면 이송 취급소의 기준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12번으로 했어요. 이송 취급소의 기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송 취급소의 기준 그래놓고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떤 이송 취급할 때 어떤 그 파이프 관을 설치할 수 없는 제외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관이나 파이프 다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해놨거든요. 여기서 타이틀을 붙이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 위쪽에 나온 거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송 취급소 설치 제외 장소 뭐 이렇게 봅니다. 이거 이송 취급소 설치 제외가 되는 장소가 있다. 뭐 여기다가 파이프나 관을 묻었을 때 무슨 문제 소지가 있을 때 설치 제외를 한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요,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번에 나왔던 거 봅니다.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그냥 일반적인 터널 안도 아니고 철도 기차가 달리고 차가 달리는 그런 터널의 뭐 도로의 터널 안에 여기다가 위험물 관련되는 이송 취급소 뭐 관을 묻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장소에 대해서 이게 여기 설치 제외 장소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번을 봅니다. 나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기 봅니다.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의 차도, 길어길, 중앙 분리대 앞에는 뺍니다. 차도, 고속도로, 뭐 그리고 여기 자동차 전용 도로 안에 차도, 이런데 밑에 묻으면은요,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위에다가 그 밑에다 뭐 하면요, 손보기 위해서 뭐 판에 뭐 어떤 한 번씩 도로를 파헤치울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길어길라고 나왔죠. 길어길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얘기하면요, 이거를 노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견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도로를 가다가 보면요, 뭐 정규 도로는 아니지만 옆에 붙어가지고 도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뭐 사람도 걸어 다니기도 하고 긴급 차량도 거기 다니는 거, 이거를 길어길라고 얘기하면서 노견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다가 관이나 파이프를 묻어놨다가 어떤 뭐 여기 그러다 보면은 요 어떤 뭐 고속도로 또 일반 국도에서 길어길이 중요한데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 뭐라 그랬죠? 중앙 분리대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중앙 분리대. 그래서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데는, 이런 데는 우리가 이송 취급소 설치 제외 장소로 정해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호수와 저수지 등이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뭐 여기 좀 줄여서 봅니다.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호수와 저수지 등에 그 밑에다가 했다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서 어떤 그 누설이 된 일이 있을 때 그 오염이 되고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모르게 봅니다. 그리고 라번에 보시면 뭐라겠죠? 급경사 지역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라번은 급경사 지역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이런 데다가 함부로 매설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설치 제외 장소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정리할 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뭐 터널 어깨 분리, 철도 호수 급경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정리할 때는 터널, 어깨, 분리, 뭐 그리고 여기 뭐 붕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안 하였지만 호수 이렇게 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암기까지 일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시면요, 배관 설치 기준 해가지고 이 중에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중에 일부만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관 설치 기준 봅니다. 배관 설치 기준, 결국 뭐 배관 파이프를 이용해서 위험물을 여기 이송하는 거, 그게 바로 이송 취급소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죠? 어떤 이렇게 했거든요. 뭐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뭐 그러면서 처음 나왔던 게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구체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건축물의 경우 이송배관서부터 1.5m 이상을 이격하라 했잖아요. 건축물의 경우는 어떤 여기 이송 취급소로부터 1.5m 이상을 이격을 한다, 떨어뜨려 놓으라고 얘기를 했고, 너무 바짝 붙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지하가라는 거는 지하에 있는 뭐 상가 점포서부터 사무실, 어떤 일종의 어떤 거리가 형성되거든요. 지하가하고 터널의 경우는 10m 이상이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하가 그리고 터널은 10m 이상 거리를 이격을 시킨다라고 했던 거 봅니다. 그리고 수도시설의 경우는 아무래도 거리를 많이 잡았다. 왜? 수도시설의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위험물을 이송하는 건데 그게 터지거나 뭐 그래가지고 어떤 그 주변에 오염을 시킨다. 수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먹는 물로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교적 많은 300m 이상을 이격시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도시설서부터는요, 수도시설은 300m 이상을 이격을 시키라고 했던 거, 뭐 이렇게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좀 가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뭐 그 다음에 쭉 가셔가지고 그 조금 415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긴급 차단 밸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필요합니까? 만약 뭔가 그 위험물을 이송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물 이송하는 거를 차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만들어 놔야지 뭐 파이프가 터졌거나 그랬을 때 대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왔던 게 4번에 긴급 차단 밸브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요, 긴급 차단 밸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차단 밸브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그러면서 그 기준 관련돼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두 가지 툴로 한번 제가 나눠서 한번 봅니다. 한번 이렇게 볼게요. 시가지 안에서 설치할 경우, 시가지에 설치할 경우 중간에 긴급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또 그리고 그 밑에 쭉 가다 보면 뭐 있죠? 산림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 이 거리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가지 같은 데는 어떤 많은 사람과 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긴급 차단 밸브를 좀 촘촘히 할 필요가 있고, 산림 지역은 그렇지까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지역 안에서는 4km 간격으로, 약 4km 간격으로 한다. 그렇지만 산림 지역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게 뭐냐면요, 약 10km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이 수치를 암기를 하셔야 될 거로 보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걸 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부류를 볼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하천 호소 등을 횡단한다. 하천 호소 등을 횡단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해상 해저.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도로 철도 등을 횡단한다. 철도 등을 횡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한번 봅니다. 둘 다 똑같거든요. 횡단하는 부분에 양끝, 횡단하는 부분에 양끝에 밸브를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만 봅니다. 만약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해상, 바다다. 바다를 건너간다 그랬을 때, 파이프가 건너간다고 그랬을 때요, 그러면 여기다가 밸브 해놓고 여기다가 밸브 해놓고 횡단하는 부분에 양끝 이렇게 해놓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이 밑에 들어가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설치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해서 여러분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뭐 그런 정도 얘기가
여기 나왔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긴급 차단 밸브 할 때 일정한 기능이 있어야 된다.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어떤 원격 조작하고 현지 조작에 의해서 폐쇄되는 기능이 있다. 멀리서도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 가까이 가서 현지 가서 조작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라 했죠? 누설 검지 장치에 의해서 이상이 검지됐을 때 자동으로 폐쇄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한번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긴급 차단 밸브의 기능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두 가지 조심해서 볼 때 뭐냐면요. 원격 조작도 가능해야 돼요. 멀리서 밸브를 차단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및 and라는 개념을 쓴 거 아닙니까? 또는이 아니라는 것도 잘 봅니다. 현지 조작에 의해서 차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두 번째 보시면요. 누설 검지 장치에 의해서 이상이 검지됐을 때 자동으로 폐쇄된다. 이상이 검지됐을 때, 이상하다고 검지됐을 때 자동으로 폐쇄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폐쇄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 위험 물질이 함부로 누출돼서 뭐 안전사고, 어떤 환경 오염되는 일을 최소한으로라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라는 얘기를 해놨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해보십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왔고요. 뭐 그리고 뭐 이런 정도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보고요. 이제 그리고 416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어떤 게 나왔죠? 소화 설비의 기준 그래놓고요. 소화 설비 기준, 뭐 그리고 경보 설비 기준, 피난 설비 기준 그래놓고 별표에 상세하게 나왔어요. 물론 이 별표에 이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만 뭐 이 내용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뭐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요. 소화 설비 기준 그래놓고 그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곤란할 정도에 따라서 그 소화에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를 설치된다. 그 예를 들면요. 만약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로써 불을 끌 수는 없어요. 그에 합당한 소화 설비를 어떤 설치를 해야 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보 설비 기준에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화재 발생 시 이거를 알릴 수 있는 경보 설치를 설치한다.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여기 나름대로 해서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3번에 보시면은 소화 설비의 기준 등하고 나왔죠? 소화 설비의 기준 등 그래놓고 첫 번째 나왔던 게 여기 소화 설비의 기준하고 나왔던 거예요. 소화 설비의 기준 그래놓고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뭐죠? 어떤 소화에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를 설치하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적응성 있는 어떤 설비를 설치하라. 우리가 유류 화재이냐 또는 전기 화재이냐 또 그리고 일반 화재이냐 또 그리고 그 위험물의 성질이 어떤가 그래서 효과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불 끄는 설비를 갖추게 한다. 그게 바로 적응성이라는 의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요. 경보 설비와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를 보시면은 뭐랬죠?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어떤 여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어떤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화재를 알릴 수 있는 경보 설비를 설치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보 설비 설치 대상은 어땠죠?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일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정 수량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10배 이상일 때 그때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피난 설비와 관련돼서 뭐 기준에 대해서 큰 틀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주유 취급소 중 건축물 2층 이상 부분을 점포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또 옥내 취급소에 피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뭐 이런 기준을 얘기했다는 거 한번 뭐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417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의 기준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요, 이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하고 암기하는 거는 그 불가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화 난이도 등급에 따라서 로마 숫자로 1, 2, 3등급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소화 난이도 등급에 따라서요, 소화 난이도, 불 끄기 위한 그런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을 어떻게 구분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1, 2, 3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소화 난이도 1등급을 한번 봅니다. 소화 난이도 1등급이다 그래놓고 일부, 아주 극히 일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가 나왔잖아요. 제조소 그리고 일반 취급소와 관련된 되는 얘기. 그래놓고 제조소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죠? 면적만 따지면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옵니다.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 100배 이상일 때 그렇다. 100배 이상일 때 그렇다. 뭐 그래놓고 그 다음에 옥내, 그 다음에 봅니다. 여기 일반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에 관련되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옥내 저장소의 그 난이도 1급과 관련되는 기준을 보시면요, 뭐라고 했냐면요,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인 건물일 때 그렇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처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축물일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물론 소화 설비 관련한 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소화 난이도 2등급을 봅니다. 소화 난이도 2등급을 가서 보시면요, 뭐 여기는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 거기 가시면은 이제 그 내용들 2등급 관련돼서 그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 어땠죠? 연면적이 조금 달랐잖아요.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에 연면적이 여기서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우리가 1등급일 때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었죠? 여기는 어땠죠? 600제곱미터 이상인 거,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고 얘기해서 달리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정수량이 얼마 이상이었죠? 10배 이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것이라고 구분을 했다. 그래서 뭐 여기가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 난이 등급을 조금 올려놨다고 보세요. 뭐 이렇게 요 숫자가 작으면 또 위험도가 크다고 봅니다. 뭐 그리고 옥내 저장소는 어땠죠? 단층 건물 이외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단층 건물 이외의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내는 거. 한 요 두 가지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가셔가지고 하나 더 보면요, 2등급에 보면은 옥외 저장소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했죠? 여기는 옥외 저장소와 관련해서요, 옥외 저장소와 관련해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정수량 100배 이상인 것, 100배 이상인 것. 그리고 판매 취급소 관련해서는 뭐라 그랬죠? 2종 판매 취급소가 그 대상이다 그랬잖아요. 판매 취급소 관련해서는요, 취급소 관련해서는 2종 판매 취급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 판매 취급소다. 이렇게 했다는 거. 한 여기까지 1등급과 2등급의 그 난이도 등급에 따른 그 구분을 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셔가지고요, 3등급도 뭐 일부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3등급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3등급의 경우를 난이도 3등급에 대해서요, 뭐 하도 책에 어떤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게 내용이 많다가 보니까 내용을 좀 줄여서 시험에 출제될 만한 그런 범위 정도에서 줄여서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여기 소화 난이도 등급, 소화 난이도 3등급 가셔가지고요, 3등급에서 여기만 봅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가 있었죠? 지하 탱크 저장소 한번 봅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와 관련해서요, 저장소와 관련해서 어땠죠?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과 관련해서 봅니다. 여기에 소형 수동식 소화기 설치를 어떻게 하라고 나왔죠? 그 설치와 관련해서 한번 여기는 요거 설치와 관련되는 얘기거든요. 대상 시설이 아니라 설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능력 단위 수치가 셋 이상, 능력 단위 수치가 3 이상이고 개수가 어떻게 됐죠? 2개 이상이다. 여기를 한번 여러분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앞으로 좀 가셔가지고요. 앞으로 가셔서 소화 난이도 1등급과 2등급에 여기 1등급은 제껴놓고요. 여기 2등급에 나와 있는 그런 여기 소화기와 관련되는 거 한번 여기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2등급 관련해서 여기 2등급에서요. 여기서 소화기와 관련해서 봅니다. 소화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420페이지 나와 있는 거 볼게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죠? 옥외 탱크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한번 같이 봅니다. 옥외 탱크 저장소와 그리고 옥내 탱크 저장소가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대형 수동식하고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라 했잖아요. 대형 수동식 소화기와 수동식 소화기 그리고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라고 얘기했던 거야. 각각 1대 이상 설치한다. 여기까지 일단 박스 안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주로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또 우리 시험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지만요. 나왔던 부분이 유사한 부분을 또 조금 변형을 줘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시험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4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소화설비 설치 기준이라고 나와 있던 부분이 있죠. 여기도 일부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4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요. 그 하단에 소화설비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일정한 어떤 거리를 두고서 설치하라는 거, 여기서 30m일 경우도 있고 20m인 경우도 있는데요. 각각 요 내용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여기는 4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4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봅니다.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형 수동식 소화기 설치. 소형 수동식 소화기 설치. 또 그리고 대형 수동식 소화기 설치 기준. 대형 수동식 소화기 설치 기준 각각 그려놓고 소형일 때는 간격이 어땠죠? 여기 보면요. 여기 어떤 장소 100제곱미터마다 한 대씩 설치하다고 했거든요. 1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한다. 1개 이상을 설치하고 그리고 대형일 때는 어떻게 했죠? 여기는요.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봅니다. 그런데 보행거리는 뭐죠? 우리가 거리에 사람이 걸어서 가는 그런 거리를 보행거리라 그래요. 가다가 보면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로 걸어갔을 때 어떤 30m 이하가 되도록 그때마다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고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어떤 장소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라고 했던 거 보도록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여기 봅니다. 여기 가보는 여기 나왔던 거는요. 이거는 전기 설비에서 그렇거든요. 여기 나온 거는 전기 설비에서는 장소 1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대형은 보행거리 30m 이하마다 설치한다 그랬죠. 그리고 소형의 경우는 보행거리 20m 이하마다 설치한다.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들으면요. 전기 시설의 경우 장소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라고 했죠? 대형 수동식 소화기는 보행거리, 우리가 그 시설 안에서 보면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길 있잖아요. 그 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한 대씩 설치한다 했다는 거. 그 정도 내용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하단에 가셔가지고요, 경보 설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자탐 설치,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요, 제조소 등이 있다. 그게 뭐라 했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탐 설비, 비상경보비, 확성장치, 비상경보기 중 한 종 이상을 설치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요, 42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거를 봅니다. 하단에 뭐라고 나왔죠? 거기 5번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뭐 다 안 쓰고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뭐죠? 수신기가, 여기 감지기가 설치가 돼서 화재 발생했을 때 연기 또는 온도에 따라서 감지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수신기에 알리잖아요. 그게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요. 근데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는 장소, 뭐 그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정 수량 10배 이상인데 설치가 안 됐을 때는요, 자탐 설비 또는 비상 경보 설비, 확성 장치 또는 비상 방송 설비 중에서 한 종 이상을 설치하라는 얘기, 그 5번에 나와 있는 정도, 요 정도만 여러분 체킹을 한번 해 보십니다.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여러분 뭐 같이 한번 봤거든요. 뭐 그렇지만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뭐 제 나름대로 추려 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424페이지 총칙 문제 나와 있는 거, 여기 1번서부터 12번 정도까지만 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나와 있는 문제를 봅니다. 기출 및 예상 문제요. 기출 그리고 예상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거. 페이지는 424페이지 펴도록 합니다. 424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재정 목적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4가지 법마다 전부 그 법의 재정 목적을요, 꼭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위험물의 저장, 취급, 그리고 운반, 뭐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사안을 규정을 해서 그대로 잘 지켜나가면은 사고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위험물에 관련해서 위해 방지를 해서 공공의 안전, 많은 사람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운반, 저장, 취급, 공공안전은 1번, 2번, 3번에 연속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1번에 보시면요, 1번에 1번과 2번은 목적 중에서도 내용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3번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랬죠? 이거는 어떤 최종 목적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4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목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위험물 안전 사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목적에 이렇게 표현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적의 내용을 정리를 안 하시고 단순한 생각만 갖고 답을 찾으려면 답을 맞출 수가 없게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2번 봅니다. 2번 문제 보시면요, 2번 문제 위험물 용어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위험물 용어와 관련되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중에서 저장소를 옳게 표현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옳게 표현하는 거예요. 2번의 답이 4번인 거 아닙니까? 4번인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거기 그 정답 정정을 한번 볼게요. 정답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2번이라고 나왔는데 2번이 아니라 요 4번 오타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여기 4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장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항상 지정 수량이 나오잖아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저장하기 위한 장소인데요. 그런데 허가를 받은 장소다. 요게 바로 저장소의 용어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라는 거. 그걸 봅니다. 근데 2번을 볼게요. 비위험물을 사용하더라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는 장소. 비위험물은 대상도 아니고 여기는 제조라는 말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의 답이 4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갈게요. 3번 문제 보시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 봅니다. 1번 보면요. 위험물은 모든 물질로서 이루어졌다? 모든. 1번은 왜 틀렸습니까? 모든 물질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요게 아니라 인화성과 발활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질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화성, 발화성, 성질을 가진 물질 이렇게 나왔어야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물질이라고 얘기해서 틀렸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화성은 뭐죠? 불이 잘 옮겨 붙는 것 인화성. 발화성은 뭐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불이 붙는 성질. 이게 바로 발화성인데 이런 성질을 가진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어떤 정하는 물품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인화성 여기 물질 위험물이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에 1번이 틀렸고요. 4번도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죠? 위험물 정의에 해당되는 것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발화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4번에 2번은 지정 수량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위험물의 정의를 물어본 거잖아요. 4번에 2번은 왜 지정 수량이죠? 위험물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거는 지정 수량을 얘기한 거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5번 문제 들어가시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어떤 정의하는 정의 중에 어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바로 5번에 나와 있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5번 문제 보면서요. 한번 봅니다. 뭐라고 나왔죠? 위험물 이래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환경 조건이로라도 위험한 물질을 말한다. 지금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위험물 얘기할 때는 항상 이게 나왔잖아요. 인화성, 발활성 물질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5번에 1번도 틀린 얘기예요.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지문이지만 맞는 거는 맞는 것대로 여러분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2번에 제조서는 뭐죠? 어떤 제조할 목적, 지정 수량 이상 허가를 받은 장소 뭐 다 맞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저장소는 뭐였죠? 저장하기 위한 장소, 지정 수량 이상, 그래서 허가를 받은 장소 각각. 그리고 지정 수량은 뭐였죠? 어떤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장소, 최저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 여기 맞는 거는 맞는 것대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6번도 자꾸 연속되는 문제잖아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인화성, 발활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얘기하거든요. 그 법에서 저기 규정을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6번의 답도 1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7번 여기도 쉬운 얘기인 거 아닙니까? 7번에 뭐였죠? 여기는 제조할 목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조할 목적이다. 제조할 목적이고 그리고 그 수량은 지정 수량 이상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and 뭐라고 했죠? 허가를 받은 장소, 허가를 받은 장소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제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위험물 제조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험물 제조소를 얘기한다. 그래서 7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여기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들어가서 보시면요. 용어 중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위험물 제조소 등 했을 때는요. 제조소 그리고 저장소, 취급소 세 가지를 합한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닌 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판매소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8번의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8번 다시 한번 보면요. 위험물 제조소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조소 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제조소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조소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장소, 취급소가 각각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닌 거는 바로 판매소다. 어떤 거 보시고요. 또 9번 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 위험물 취급소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9번 봅니다. 위험물 취급소의 종류가 아닌 것 찾아라 라고 했는데 한번 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 좀 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물 취급소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요, 해설도 나왔지만 주유 취급소도 있고, 그리고 판매하는 취급소도 있고, 그리고 거기 이송 취급소도 있고, 그리고 일반 취급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8번도 한번 엮어서 볼게요. 우리가 제조소 등 얘기했을 때는 제조 저장 취급소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거기 판매소라고 나왔죠. 판매하는 거는 취급소의 종류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9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10번 문제 들어가서 보시면요. 10번 문제 보시면요.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기 위해서 잘 수치를 봅니다. 지정 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한다. 어떤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서, 용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릇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담는 그릇. 이걸 담아서 판매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지정 수량의 일정 배수 이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일컫는 거죠? 판매 취급소를 일컫는 거다. 판매 취급소를 일컫는 거다. 취급소를 일컬으면서요. 그러면서 여기 40배 이하라는 거, 요 숫자 여러분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이 2번이었고요. 이제 그리고 11번 가서 봅니다. 11번은 뭐 다소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정도, 요 선에서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11번 보시면요. 위험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그래 놓고 1번 봅니다. 여기는 위험물 기준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여기는 유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유황이 순도를 가지고 따진다. 그래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60 중량 퍼센트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60 중량 퍼센트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량 퍼센트라는 건 뭐냐면요. 백분율을 따질 때요. 백분율에 따질 때 중량, 무게로 어떤 동일한 성질의 중량, 백분율을 따지는 것을 중량 퍼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였죠? 유황 순도가 무게로 따졌을 때, 백분율로 따졌을 때 60% 이상인 것을 우리가 유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맞는 지문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2번을 봅니다. 2번 틀려서 여기서 답이 됐는데요. 2번 보시면요. 마그네슘은 2mm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얘기하고요. 2mm 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인 것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마그네슘은 위험물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는요. 거기 포함되는 거로 따르기 위해서는요. 크기가 작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번에 2번이 틀린 지문이고 답이다. 나머지 3번과 4번은 다 맞는 얘기였어요. 3번에 뭐라고 나왔죠? 철분은 철의 분말이다. 그러면서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또 알코올류도 맞게 표현을 했다. 여기 여러분 좀 벅차시면요. 11번은 1번과 2번 정도의 지문만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십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는요. 앞서 우리가 봤던 11번과 거의 같은 문제잖아요. 판매 취급소에서 어떤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은 뭐였죠?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다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답이 12번에 2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문제 일부도 같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고요. 다음 시간 또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